어둠을 대물림한 소녀, 두 악마의 그림자. 이면, 이 시선. 내 위붓동생 왕영영은 생사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응급실 앞에서 피로 얼룩진 영영의 휴대폰이 섬광처럼 켜졌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송된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서 영영은 옷이 찢긴 채 맨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퉁퉁 부은 얼굴 위로 수많은 손길이 나라와 뺨을 후려갈겼다. 명품 브랜드의 구두들이 무자비하게 영영의 몸을 짓밟았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처럼. 배경에는 남녀의 비웃음과 욕설이 광란처럼 뒤섞여 있었다. 영혼 없는 인형처럼 축 늘어진 영영을 보며 내 입꼬리는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다. 나는 6분 37초짜리 영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았다. 왕영영은 내 위부다버지 김철수, 김채올수 위 친딸이다. 그 남자는 내게 잔혹했다. 술 냄새가 밴 가죽 벨트는 살을 찢는 채찍이었고 그 끔찍한 기억은 내 어린 시절을 지배했다. 내 친어머니는 매번 옆에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연아, 조금만 참으렴. 엄마가 무능해서 그렇단다. 나는 울고 있는 엄마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재혼을 결정했을 때도 엄마는 나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엄마가 그저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했을 뿐임을 알고 있었다. 엄마도 위부다버지도 증오했다. 그리고 그의 피를 반쯤 물려받은 영영까지도. 그래서 영영이 왕따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차라리 죽어버려. 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네가 갚는 셈치고. 불행히도 영영은 결국 살아남았다. 영영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담임 우효림 이 병문안을 왔다. 영영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효림에게 호소했다. 효림이 패거리들이 제 옷을 벗기고 절 때렸어요. 나는 사과를 깎다가 효림의 얼굴이 낯익음을 깨달았다. 아, 영영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문학상을 탔을 때 우리 집에 왔던 그 선생님이었다. 당시 효림은 영영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고 위부다버지는 눈을 찡긋거리며 웃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효림이 영영을 향한 그 시선이 단 1초라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불쌍한 영영을 힐끗 보고는 위부다버지에게 말했다. 학부모님, 학교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감춘 채 사과를 베어 물었다. 달군. 심장에 사무치게 달콤해. 피하지 못한 폭력의 굴레. 영영은 퇴원 후 며칠 동안은 애써 평범한 척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에 영영은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영영아, 이제 학교 가야지. 어머니의 말에 영영은 온몸을 심하게 떨었다. 그 떨림은 학교 교복을 노려보는 영영의 눈빛과 겹쳐졌다. 마치 교복이 목숨을 앗아갈 귀신인 양. 영영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달려가 웅크렸다. 안 가요. 학교 안 가요. 평소 영영을 보물처럼 아끼던 위부다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가죽 벨트를 꺼내 영영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영영은 울부짖으며 호소했다. 아버지, 전학시켜주세요. 제발.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멍청한 것. 전학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위부다버지는 위선적으로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전학을 가도 또 괴롭힘을 당하면 어쩔 거냐?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지. 영영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때리고 욕하며 울부짖었다. 저는 벌레예요. 저들은 저를 괴롭히지만 아무도 저를 변호해주지 않아요. 제가 죽어도 모두 제 탓을 하겠죠. 어머니가 소심하게 끼어들었다. 엄마가 빵 좀 사줄게. 내일 친구들한테 갖다 줘. 영영은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미친 듯이 머리를 벽에 찍기 시작했다. 위부다버지는 딸을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더욱 맹렬하게 때렸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흥미로운 개싸움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밤, 영영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창백한 얼굴로 옷깃을 꽉 쥔 채 방으로 직행했다. 나는 영영의 등 뒤를 쫓았다. 아무리 옷깃을 세워도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검푸른 손자국이 보였다. 오늘 또 실컷 당했군. 나는 비웃음을 숨긴 채 편의점으로 향했다. 문 밖으로 나섰을 때 내 뒤에서 영영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언니는 내가 미워요?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속으로 즐거워하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이 빨아들이며 연기를 음미했다. 내가 널 미워하든 말든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영영은 내 위부다버지의 딸이다. 내가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영영의 말에는 가슴을 찌르는 진실이 있었다. 나는 한마디만 하면 된다. 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효림 패거리들은 감히 영영에게 손대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위보다버지를 증오하는 만큼 영영도 미워해야 마땅했다. 나는 담배를 쥐고 다가가 영영을 세게 밀쳤다. 영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겁에 질린 채 나를 올려다봤다. 내가 너를 왜 도와야 하지? 나는 몸을 숙여 영영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않았던가? 어둠을 짊어진 별.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와 우리를 둘러쌌다. 그 순간 나는 강력한 힘에 의해 뒤로 내동댕이 쳐졌다. 등골이 땅에 부딪히는 고통과 함께 눈앞에 분노한 위보다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짝! 아버지의 손바닥이 내 뺨을 후려쳤다. 쇠맛이 입안에 퍼졌다. 아버지는 내 머리채를 잡고 또다시 뺨을 때렸다. 그리고 배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나는 웅크린 채 저항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참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 위보다버지는 내가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때렸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았다. 그리고 멀어져가는 두 부녀의 뒷모습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아버지에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영영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주마. 아비의 죄는 자식이 갚는 법이지. 다음 날 나는 학생 교복을 입고 학교로 잠입했다. 영영이 말했던 우효림을 찾았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을 한 채 교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휘파람을 불었고 효림은 놀란 눈으로 나를 알아보더니 아첨하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 뒤편 숲으로 따라왔다. 영영을 처리하러 온 것이죠? 효림이 더듬거리며 담배를 바쳤다. 나는 담배를 받아들고 그녀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떻게 알았지? 어제 편의점 앞에서 아버님한테 맞으신 것 다 봤어요. 효림은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알았으면 잘 준비해. 방과 후 우효림 패거리들은 영영을 숲으로 끌고 갔다. 영영은 나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언니가 어떻게? 나는 차갑게 휴대폰을 들었다. 영영의 두 눈은 익숙한 공포로 가득했다. 바로 내가 위보다버지에게 맞을 때마다 드러내야 했던 그 공포였다. 영영은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한테 일을 거해요. 효림이 비웃으며 영영을 걷어찼다. 1시간 동안의 구타 끝에 영영은 기절했고 나는 그들을 시켜 영영을 병원에 옮기게 했다. 며칠 후 영영이 깨어났다는 소식에 나는 벽을 넘어 학교로 돌아갔다. 공사 중인 북쪽 건물에서 우효림을 만났다. 나는 그녀의 목을 조르고 속삭였다.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더군. 다음에 영영이 또 숨쉬고 있으면 네가 병원에 입원할 차례야. 효림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영영의 공포가 아닌 나에 대한 순수한 두려움을 보았다. 모든 것을 뒤집는 진실. 하지만 영영은 우효림에게 당한 후 미친 듯이 변했다. 밤마다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영영을 나는 결국 내 침대에 들여보냈다. 잠든 영영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며 나는 죄책감이 아닌 씁쓸함을 느꼈다. 너는 이렇게 순수하게 살았어야지. 우효림에게 괴롭힘당할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효림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한 달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다. 내게는 오직 우효림의 죽음만이 영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영영이 괴롭힘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3에서 4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내가 고졸퇴학이라는 사회적 쓰레기로 전락하여 이곳저곳을 떠돌 때였다. 돈이 없어 며칠 동안 라면 하나로 버틸 때도 있었다. 그때 영영이 쓰러진 것을 보았다. 만신창이가 된 영영의 눈빛은 공허했고 내 품에 안겨 느꼈다. 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때 영영에게 맹세했다. 걱정 마. 내가 반드시 그들을 갚아줄게. 나는 우두머리를 죽여야 영영이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영은 계속 경찰에 신고하자고만 했다. 나는 알았다. 경찰은 그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영영은 순진했다. 내 위보다버지에게 매번 맞고도 나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눈을 잃었을 때 침묵하던 어머니와는 달리 영영은 위보다버지에게 맞을 각오를 하고 내게 위안을 맞춰주었다. 내가 세상의 괴물들에게 괴롭힘당할 때 영영은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별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효림을 살해했다. 내가 직접 못 박은 북쪽 건물 공사장의 철골 더미에 그녀의 머리를 처박아 죽였어야 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영영의 표정을 본 후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영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저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결국 우효림은 영영의 손에 죽었다. 언니, 저는 왕영영이에요. 17세 때 제 손으로 우효림을 죽였어요. 영영은 자기가 우효림을 죽인 이유를 조용히 설명했다. 우효림이 자신에게 가했던 폭행과 모욕, 그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사람들. 저는 제가 죽어도 아버지는 저를 변호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효림을 죽인 거예요. 영영의 죽음 덕분에 나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던 과거를 지울 수 있었고, 전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 나는 영영이 그 돈을 들고 도망치기를 바랐다. 하지만 영영은 도망가지 않았다. 김철수의 몰락과 어머니의 비밀. 며칠 후 방학이 되자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골아떨어진 위부다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3년 전 어머니를 덮쳤던 그 옷장이 놓여있던 벽을 바라봤다. 나는 손을 뻗어 옷장을 밀쳤다. 옷장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 옷장이 어머니를 덮쳤던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의사들이 갈비뼈, 다리뼈, 무릎뼈가 으스러졌는데 옷장으로는 불가능하다 고 속삭이던 것을 들었던 희미한 기억. 나는 조용히 방에서 약병을 꺼냈다. 둥근 알약 2개를 물과 함께 삼켰다. 깊은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나 위부다버지가 잠든 곳으로 다가갔다. 그가 마신 맥주에는 영영이 넣었던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 영영은 아버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다리만 부러뜨리려 했지만 나는 이 사고를 완벽한 사망사건으로 만들 것이다. 차가운 밤, 육중한 옷장이 굉음을 내며 쓰러졌다. 나는 조용히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수면제 덕분에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위부다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위부더머니가 오열했다. 그때 의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위장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될 수 있지? 나는 천천히 웃었다. 그 옷장은 정말 무거웠지. 허유연, 이 고백. 제 이름은 허유연, 이면의 친어머니입니다. 저는 2번 결혼했지만 2 남편 모두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남자들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아내와 자식에게 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모두 단명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저는 첫 남편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죠. 그리고 2번째 남편에게는 보험에 들게 했고 왕영영이 건넨 수면제를 이용해 그를 죽였습니다. 영영은 그저 남편의 다리만 부러뜨리려 했지만 저는 이 사고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면이 저의 길을 걷게 될까 두려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면은 저와 다릅니다. 저는 복수를 했지만 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복수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면을 막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가 비록 아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면은 그의 동생을 지켰습니다. 이면은 저의 분노를 물려받은 아이입니다. 제가 이면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영영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이면은 저보다 훨씬 강한 아이입니다. 마지막 유산. 아버지의 장례식 후 나는 영영의 손을 잡고 읍내를 떠났다. 그날 밤 나는 영영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영영은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옆에 꼭 붙어 자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영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 유일한 별이야. 창밖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영영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영은 나의 유산이다. 나의 증오와 복수, 그리고 피로 얼룩진 사랑까지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어머니의 복수를 계승했듯이 영영은 나의 구원과 폭력을 동시에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다. 우리 안의 분노와 그 분노가 낳은 냉정한 살이다. Who's there?